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드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수줍당 대표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마른 장작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잊혀진 그 이름 좀 논당 아직 당은 있습니다. 좀 논당 대표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주총회 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또 저희 댓글을 한번 읽어드려야죠. 저희는 시즌1 때는 저희가 수요일 소개해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 이 모든 공을 우리 김 선생에게 돌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공이 어디가님. 야, 너 쭉 받아먹으면 어떡해.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긴 왜 아니야? 사실인데. 그래? 우공이 어디가님. 지금 바이에슈테판 게시판은 온통 김프로 시작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나요? 예. 그래요. 사진 연락이 올려주셨어요. 우리 언깨비님 매실만 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 바이엔슈테판의 바나나 킥 맛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듀체스 매실 맛은 완전 동의. 야, 실망입니다 이거. 광대 그림의 텐저린 위트를 먹을 때도 맥주에 과일 맛 나는 게 신기했는데 얘는 과일 맛이 더 납니다. 향기까지 과일향. 리데라님께서 네. 이마트 가셔가지고 바이엔슈테판을 줄을 쫙 세웠어. 그러니까 저 이거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셀스 바이스, 파울라너, 백스, 네, 웨팅어입니다. 그다음 웨팅어, 네. 에딩거까지. 이야.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구스 홍커 A를 그러다 김선생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홍카세일. 네. 그리고 로다주이 페퍼님께서도 브런치 사진 올려주셨고. 그 술은 저거 같아요. 뱅쇼나 뭐 그렇죠. 아니면 뱅쇼는 따뜻한 거니까 이거는 않죠? 샹그리아겠네요. 그러니까요. 야, 브런치. 보나님께서 네. 바이엔슈테판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셨대요. 네네. 아, 진짜 맛있겠다. 서판교. 야, 진짜 맛있겠다. 서판교 맞죠? 네. 와. 요것도 뭐 주주총에 해당되겠네요. 넙대구리님, 김프로님 맥주 좋아하시니까 주당 어떠신가요? 했는데 보통 이지 피아노걸 실장님께서 이런 댓글 단호하게 안 다시는데 여기에는 뭐 주당 되시긴 아직 택도 없습니다. 제가 주당을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주당들을 욕먹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우님, 7위, 저희 얼마 전에 7위 했을 때 7위라서 세븐브로이 맥주 내심 기대했는데. 세븐브로이. 네. 저희 그 시즌 1에 세븐브로이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네. 그걸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야, 우루사 71님께서 집사람의 후원으로 첫 시음하셨대요. 바이엔슈테판을. 오. 야, 바이엔슈테판에서 진짜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이? 우리가 연락해보자, 차라리. 네. 우리 네탈리카님이네요. 메탈리카가 아니라 네탈리카님. 네. 댓글 달아달라고 했더니 댓글 해서 댓글 한, 500개 이렇게. 댓글 500개를 한 번에. 붙여서 하시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맥주 네. 사진을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맥주 이런 거 쭉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맥주 선정하고 이럴 때 네네. 참고해가지고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 뭐 자유롭게 올려주시고 네. 하여튼 뭐 복작복작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님들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코너. 짧지만 임팩트 있는 코너. 이 코너 때문에 이 방송이 존재하는 코너. 선물 받으실 분. 이름을 하나 정합시다. 네. 선분. 뭐 하여튼 요 코너 이름을 네, 코너 이름 하나 정해주세요. 반짝거리는 우리 김 선생의 아이디어로. 다음 시간까지 정해오겠습니다. 신중하게. 요런 거, 요것도 답변 순발력 있어. 내가 볼 때는 요렇게 하고 이제 사랑의 도가니와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또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간에 이제 밝혀드리고 싶은 게 주간 돼지 엄마가 끝이 났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껴두고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물 받으실 코너 이름 제가 정해올게요. 멋있게. 정해주세요. 네. 이번 방송 선물 받으실 분 친구 술친구 비단향 꽃무님. 네. 아이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예쁘시네요. 멋지네요. 5월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이민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이것은 팩트. 세계 31개국의 에너지 수출. 이 정도 되면 임팩트. 대한민국 최초의 석유화학회사. 이것은 팩트.
독자 개발 화학 소재 60개국 공급. 이 정도 되면 임팩트. 대한민국의 팩트를 세계의 임팩트로. 에너지 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SK 이노베이션.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김 선생, 나 제주도 갈 건데 숙소 추천 좀 해줘. 원하시는 걸 읊어보실까? 전망, 산책로, 아침엔 커피와 먹거리. 딱 나왔네. 녹색창 열고 제주 하얀 언덕 펜션 검색. 제주 하얀 언덕 펜션? 전기객실 오션뷰, 올레길 4코스 초입, 표선해 수욕장까지는 차로 1분. 1층엔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커피와 브런치까지. 어때? 완벽하지? 와, 김프로쇼 청취자 인증하면 10% 할인까지 쫙! 이래서 김 선생 하는구만. 나랑 갈 거지? 아, 뭐래. 녹색창 여시고 제주 하얀 언덕 펜션 검색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지구에 사는 외계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술친굼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뭐 후기를 다는 무슨 뭐 강제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뽑아가지고 선물 드리고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니까 술친굼 홈페이지 한 번씩 들르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제주 하얀 언덕 펜션 하여튼 굉장히 좋은 풍광과 뭐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다니까 네.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네. 한 번씩 좀 들러서 사진도 찍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데이브니가 가져왔습니까? 아닌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맥주는 기네스 하프. 하프입니다. 네. 기네스 하프. 네. 하프. 이거 그 하프예요? 맞습니다. 진짜 그 하프네. 드르르릉 하프. 그렇죠. 왜냐? 우리 기네스의 로고가 하프지 않습니까? 기네스 로고가 하프예요. 네. 몰랐어. 또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하프더라고요. 그러네. 네. 이야. 자, 긴 말 하지 말고 일단 까서 까시죠. 마시면서 가죠. 아이리시 라거. 네. 야, 라건데 그래도 좀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녹음 오래 하면서 굉장히 좀 따뜻해졌을 약간 것 같아. 에일 마셔도 될 것 같은 온도로 변하긴 했는데. 그러게요. 네. 자, 일단 짠. 짠하시죠. 짠. 아이고. 냉장고에 넣어놓을걸. 제가 김 선생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거 방송에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재즈가 알고 싶다 해서 그렇죠. JR에서 재즈 앤 비어 시간에서 이거를 다뤘습니다. 네. 거기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반응? 네. 그렇게 큰 감동이 있진 않았고 사실 저는 좋아서 되게 추천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왜냐면 부담 없고 깔끔하게 바로 벌컥벌컥 마시기 참 좋은 맥주 같아서 깔끔하긴 하네요. 게다가 이제 기네스라는 그냥 사실 그냥 보면 기네스인지 모르고 그냥 하프라고만 써 있어서 그렇죠. 이게 뭐야 무슨 듣보잡 맥주로 생각하실 텐데 그러네. 예, 기네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딱지 보니까 왠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이거 기네스 거야? 왠지 맛있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데이브녀가 기네스 오리지널과 네. 또 그냥 기네스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드래프트 너무 좋아하죠. 예. 자, 그 설명을 들어볼게요. 기네스 어느 나라 맥주입니까?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더블린 지방의 유서 깊은 맥주입니다. 가장 사랑하시고 많이 드시는 거는 역시 이제 편의점 가면 까만 그 색깔의 기네스 드래프트. 네. 탁 따면은 질소 가스가 그냥 푸쉬 나오는 바로 그거. 안에 위젯. 네. 딸랑딸랑. 그렇죠. 따르면은 그 검은색의 그 커피 색깔과 초콜릿색이 묘하게 섞여 있는 그 멋있는 맞습니다. 색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그 기네스인데 그 기네스에서 나온 하프. 얘는 그 드래프트는 기네스 드래프트는 스타우트거든요. 흑맥주예요. 네. 근데 기네스 하프는 라거입니다. 라거. 아이리시 라거. 네네. 그리고 라거 계통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1을 들었면 아시겠지만 필스너 우르켈 가장 대표적인 필스너 계열의 라거가 있어요. 네. 라거의 시초거든요. 그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필스너
계열의 라거와 네. 그냥 라거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라거는 그냥 라거랑 필스너 계열의 라거라고 할 수는 없고, 라거는 통칭해서 라거고 그 안에 필스너 계열, 그리고 얘는 사실 페일 라거예요. 네. 페일 라거, 라이트 라거 이런 라거드 종류도가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라거의 종류 아예 하나가 필스너. 그렇죠, 그렇죠. 맥주는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에일 아니면 라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생각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라거 안으로 들어오면 또 범위가 엄청 넓어요. 말도 못하게 넓어요. 근데 그 중에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라거의 시초, 최초의 라거는 필스너다. 필스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 어제 제가 그 이제 어떤 분을 모시고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가 필스너 우르켈 드래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 좋아하시냐고 그분은 이제 맥주를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척을 하느라고. 라거에는 말이죠. 맥주에는 말이죠. 라거와 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그걸 딱 지나가가지고 그래요? 그럼 필스너 우르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막힌 거야. 이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라거는 맞는데, 필스너는 뭐지? 그래서, 필슨 지역에, 제가 이제 황급히 돌려가지고, 요게 이제 필스너 지역에서 이제, 필슨 지역에서 나온 오리지널이다. 그때 이제 그 우리, 김 선생이 들은 거를 풀면서,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이거 좀 안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라거가 존재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맥주는 에일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체코 필슨 지방에서 최초의 하면 발효식의 맥주가 탄생한 겁니다. 그게 라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필스너 우르켈이 전 세계에서 맨 처음 나온 라거 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실히 알았어요. 네. 아는 척해야 되겠다. 네. 필스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홉과 메가의 쓴맛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가장 쓴 라거예요. 그래서 필스너 우르켈 드셔보시면 묵직하잖아요. 맛도 쓰고. 근데 드래프트는 덜 쓰던데요? 물론 그거는 이제 생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맛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필스너가 이제 기존의 에일 위주였던 시장에서 대히트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는 라거가 훨씬 많아요. 유통되는 맥주들은. 근데 이제 필스너는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홉의 쓴맛을 약간 뺀 거. 그게 페일 라거예요. 네. 페일이 뭐냐? 창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페일 라거는 필스너 우르켈의 정통 필스너 계열의 그 쓴맛에서 홉에서 쓴맛을 살짝 걷어낸 거. 그래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적당히 먹을 만하죠. 그렇죠? 페일 라거에 속하는 맥주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카스, 하이트 다 페일 라거입니다. 페일 라거. 네. 필스너처럼 묵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맥스, 그리고 해외 브랜드는 아사히, 삿포로, 기린, 버드, 밀러, 코로나, 칭따오, 산미구엘, 하이네켄, 칼스버그, 비어, 하얼빈 등등이 다 통칭해서 페일 라거 계열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지간한 그 편의점에 있는 노란색, 그렇죠. 오줌색 마시고 하는 그것들은 대부분 다 페일 라거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초로 맛본 맥주 맛 페일 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 그 페일 라거에서 알코올 도수랑 칼로리를 좀 낮춘 거, 그게 이제 라이트 라거예요. 마셔도 카스 라이트. 네. 술의 부담이 이제 칼로리 이런 부담을 뺀 거. 그게 이제 각종 그 맥주 중에 라이트가 붙은 버전이 많아요. 라이트 밀러, 라이트 가프리 등등 많죠. 그건 이제 라이트 라거예요. 근데 이제 페일 라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맥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네스는 그래서 기네스의 시초는 사실은 스타우트잖아요. 라거가 메인, 스타트는 아니에요. 근데 기네스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기네스라는 브랜드만 가지고도 맥주 장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유통량의 대부분은 페일 라거예요. 기네스 이름으로 페일 라거도 하나 내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네스 하프인 겁니다. 자, 요쯤에서 한 모금 다시 드시면서 맛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미지근해서 그런 건가? 약간 밍밍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우리가 차갑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괜찮은 페일 라거입니다. 그러네요. 페일 라거는 기본적으로 풍미, 향 이런 거 강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목 넘김이에요, 목 넘김. 사실 이 라거들은 시원하게 해서 갈증 생겼을 때 착 넘어가는 그 목 넘김의 맛으로 먹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음료의 본질이 콜라나 탄산음료랑 되게 비슷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은. 그냥 쫙 넘어가는. 그리고 안주 같은 거 먹었을 때 착 넘기는. 그 맛에 먹는 겁니다.
독특한 맛과 풍미 이런 거 찾으시려면 에일 계열로 넘어가셔라. 또는 스타우트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얘는 약간 그 함유된 얘기가 옥수수나 곡물들이 약간씩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예요? 네. 하프에? 생각보다 고소로움한 맛이 있습니다. 네. 다시 드셔보세요. 듣고 먹으니까 그런 것도 같고. 네. 거품도 적절하게 잘 많이 생기고 금방 안 꺼지고 상당히 괜찮은 페일 라거입니다. 저는 기네스에서 라거 나온 걸 저 이번에 주주총회 준비하려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와봤는데 괜찮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도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국산 라거들 뭐 아까 얘기했던 카스 라이트 뭐 이런 거, 카스 하이트 등등 질렸다. 수입 맥주 중에 먹어보고 싶다. 그럼 보통 손에 주시는 게 이제 스텔라 아르투아나 아니면 칭다오나 뭐 이런 계열인데. 얘 한번 드셔보세요. 밀러 이런 거 기존에 맛봤던 라거보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다. 네. 새로운 맥주 한번 마셔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술 얘기 그만해. 술 얘기 필스너를 확실히 정리한 것만으로도 오늘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필스너를 제가 약간 부언을 하자면은 우리 잘 아는 크롬버커 필스라든지 네. 그리고 스텔라도 사실 필스너 계열이라고 봐야 돼요. 약간은. 네. 네, 그리고 우리 하이네켄이나 버드와이저나 칼스버거 같은 경우도 약간 필스너를 따라한 맥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근데 필스너 우르켈이 네. 이 최초의 라거인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김 선생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긴가민가한데 지금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 그럼 저기 우리 정 대장님. 네. 정 대장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전문가스러운 정 대장님 한번. 네, 요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검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엔 찾아가지고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어디 바이엔슈테판 같은 데도 가면은 헬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집에 가면은 라거 중에서도 헬레스는 약간 독일 말인데 그런 종류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다크라거, 우리 둔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라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우트 쪽은 뭐 에일이지만 둔켈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실은 어떤 분들은 에일로 알지만 그건 라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저는 페일 라거처럼 대비되는 걸로 페일 에일이 되게 많잖아요. 있죠. 딱 가변 에일 종류 중에서 입문자용 네. 딱 초반에 있는 버전들이 이제 페일 에일인데 그거랑 대비해서 같이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에일도 페일 에일이 있죠. 네. 에일이 사실은 좀 진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기서 홉 살짝 걷어내가지고 그렇죠.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페일 에일에서 네. 이제 그 효모나 발효 방식이나 주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엠버 에일 그리고 네. 이제 홉을 더 넣어서 뭐 IPA, 그렇죠. IPA 중에서도 엑스트라 IPA라고 더 뭐 좀 센 애들 스트롱 IPA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네. 맥주 세계는 넓고도 깊습니다. 알았어요. 김프로같이 약간 이제 맥주 신생아들은 좀 헷갈리니까 네. 다음번에 하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하프를 가져오신 이유는 뭡니까? 뭐 이 맥주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요. 맥주는 그냥 저도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런 차원이었고 저희가 약간 주주총회는 시사를 약간 헐겁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팩트를 막 시의성 있게 다루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길게 보면 하반기죠. 올 하반기에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를 나머지 야당들이 어떻게 저지를 할 것인가. 그들의 스탠스와 전략은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게 하프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프랑 상관없어요. 뻔뻔하지. 그럼 뭘 좀 엮어줘야지. 그냥 그런 거 볼 때 이제 입이 심심하니까 요 하프 드시면서 보시라. 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자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역시. 뭐 있는 것 같잖아.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였어. 쭈뼛쭈뼛 하지 말고. 그러네. 그냥 뭐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제 자유한국당 분명히 가만히 있어 안 있을 거고 국정 발목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자기들 존재감을 드러낼 텐데 그때 이제 보시면서 새끼들 난리를 치네 그럴 때 이제 맥주 한잔 쫙 하면서 진정시켜 주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한국당 오빠들이 그래도 제일 이제 야당 중에는 큰 게 한국당이니까 한국당이 연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안 먹히는 분위기거든요. 뭐래? 약간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내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먹히는 공격. 첫 번째 공격. 여기 과연 어떤 것일 것이냐? 야.
일단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징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국무총리나 장관급 인사청문회 그때 한번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인선들 중에서 네. 논란이 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어떤 분이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그 상징성이 큰 게 총리잖아요. 네. 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 왜냐면 그 아들 뭐 병역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굉장히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이제 장관이 임명 안 된 장관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자리는 꽤 여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경화 외교장관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 문제를 미리 얘기했잖아요.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선공을 때려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고 계속해서 그건 어그로는 끌 것 같거든요. 먹힐까요? 당내 역학이 문제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친박 가지고는 이제 대중적인 지지도를 얻지도 못하고 지금 국회의원 의석은 100석이 넘는데 당 지지율은 정의당이나 삐까삐까해. 뭐 5% 뭐 이러잖아요. 그 당이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부에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내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자기들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가 되든 계속 그 트집을 잡을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이 사정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네들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 뭘 것이냐. 근데 약간 재밌는 점 발견했는데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업무 지시를 했는데 네. 그러자 이명박 쪽에서 논평을 네. 발끈했어.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그만하라. 이건 정치적으로 하지 마라. 벌써 지난 정부에서 3번이나 감사원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통과했는데도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발끈했다는 거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 뭔가 이것이 왜냐면 박근혜도 지금 잡아서 재판을 하는 마당에 이명박이 떨고 있지 않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씩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면 갈수록 이명박이 조금 더 도발을 하고 뒤에서 마쿠에서 여러 단체나 여러 사람들을 불을 지르러서 자꾸만 이제 선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 프레임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벌써 하려고 하는 신호들이 보이잖아요. 네.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감이 들어간 사찰이다. 감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뭐 정치보복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이든 어딘 야당이 뭔가를 때리려면은 지금 여당이 뭔가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크게 말하고 있는가를 해보니까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임명하는 여러 가지 네. 조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제가 볼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번에 시민사회 수석이 처음으로 이제 다시 옛날에 없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촛불개혁 10대 과제라는 촛불개혁 10대 과제라는 거를 이제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있던데, 신의 한 수다. 그래서 먼저 이걸 흘려서 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게 한 다음에 뭐 전교조 같은 거는 조금 한 발 물러서고 나머지를 이제 완급을 조절하기 위한 나름의 셈법이다라고 네네. 보는 사람이 한 축이 있고, 그쵸. 하나는 이게 왜 유출돼가지고 뭔가 동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전격적으로 막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까져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내는 시선들이 있는데 그쵸.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부러 깠다. 일부러 깠다. 오. 왜냐하면은 지금 해야 될 게 많거든.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공약 중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복지 국가로서의 어떤 비전이나 뭐 사회 통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단추가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복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10가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잘못한 것들을 바로 복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교원노조 재화법 선언 같은 경우는 뭐 좀 물러나는 스탠스의 발언들도 약간 청와대 쪽에서 나왔던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은 일부러 약간 전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로 던져놓은 게 아니냐.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봐요. 이게 가만히 보면 데이브니어가 약간 음모론자에 가까워. 그렇지. 모든 걸 음모로 해석해. 저는 음모론자예요.
저는 진짜 좀 그래요. 노골적이야.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도 그 음모론을 많이 평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믿어. 그래요.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많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통찰을 중시하시니까. 사람의. 병원 안 가잖아.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관상으로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그 안에 심상이 정말 큰 거지. 심상이 관상을 이긴 정말 대표적인 제 심상 사람. 어떻게 됩니까? 김프로의 심상. 김프로의 심상? 심상은 모르지. 그런 사람들 걸 보지 말고 내 거를 보란 말이야. 다 알고 있지. 하지만 말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천기를 드러내지 않을 뿐. 그렇지. 그럼 우리가 왜 지금 다 같이 있겠어. 다 생긴 대로 있는 거야. 자, 김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저런 그 자잘한 이슈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뭐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큰 가지치기를 쳐보면 집권 초기잖아요, 지금 어쨌건. 네. 그리고 인선이란 부분은 집권 초기에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모양새는 결국에는 좋지 않거든요. 집권 초기라고 하는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같이 일할 내각을 꾸리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그로는 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갈 거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자유한국당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어그로를 끌어봤자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각을 저지할 거냐? 못해. 그게 못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각을 선임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기도 전에 온갖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서 워낙 많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함량 미달의 인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초한 욕을 먹는 건데 지금의 내각 인선들은 그렇게 욕을 먹을 거리가 일반 우리 유권자 눈에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80%에 더불어민주당 국정 지지도 한 50%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선에서 존재감 요만한 정당에서 그거 가지고 발목 잡는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약간의 어그로 정도로만 하고 그냥 한번 협조해 줄게 정도로만 이제 갈 것 같고 오히려 더 중요한 국면은 적폐청산 이런 거는 역시 이제 국민적 열망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찬반 이슈가 되게 분명한 사드 같은 이슈 요런 쪽에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것도 외교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잘 풀어간다.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우리 대사로 보낸 이해찬이라든지 뭐 이해찬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환대를 했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전 의원, 현 의원. 아니 현 의원 사람 얘기하는 사람을 전혀 아이고 사람 타이틀 띄고 그래. 제가 음악가다 보니까 지금 이해찬 아직도 국회의원 한단 말이야. 전에도 의원이었고 현재도 의원이시고 무소속으로 지금 금이 환영하시는. 그러니까 순간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드를 무소속이지 맞아. 예. 다시 돌아와 복당했죠. 복당했지. 아니 그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를 어쨌건 지금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또 중국 쪽에서는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서로 더군다나 미국은 이제 돈을 내라 마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렇죠. 트럼프는 10억 불을 내야 된단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 자체를 맞득잖아 하고 그러면 약간은 잘못하면 현 정부가 사드를 그러면 철회하겠다는 약간의 그 뉘앙스나 의사 같은 게 비춰질 경우에는 국내에 여전히 이제 대선 때 이슈에 사드 찬성론자들이 대한민국에 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편승할 확률이 높죠. 사드 지금 뭐 국방 안보 역시나 불안했는데 결국 이렇다라는 식으로 색깔론을 몰아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비용은 본인이 내겠다는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왔어요. 한 5월 20일인가 제 기억에. 그래서 나긴 나왔지. 근데 그게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트럼프는 자기 존립도 지금 위험한 마당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히려 저는 우리의 외교 역량이 노무현 정부 때만큼이나 굉장히 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은 진용도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 임명한 사람들이 다 조각이 제대로 돼서 선다면 굉장히 여러 외교에서도 국제 정세에서도 우리 주도를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땐 사드 문제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막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러니까 정말 사드에 대해서 뭐 좀 자세한 정보들을 더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죠. 뭐 해결해 가면 좀 그래도 그게 큰 포인트가 될까 싶긴 해요. 저는 오히려 처음 노무현 정부가 시작할 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종편이라고 봐요. 종편.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종편이 원칙대로 평가를 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만큼 조중동이 달라들어가지고 전격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물어뜯지 못할 거다. 물어뜯다가도 그냥 원칙대로 하면 문 닫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예전만큼 국가가세를 막 하지 못하는 게 생기면서 뭔가 그냥 군불만 지피고 뒤에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정도만 될 텐데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되고 의도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또 제가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품격, 절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격과결 내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막 소심하게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감수하고 정말 전면적으로 막 나서서 조중동이 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가진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나가지 못하고 애둘러서만 까기 때문에 잘 안 먹히고 한동안은 독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요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삼성이 만약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잡혀있지 않다면 사실 지금 김상조라든지 장하성이라든지 이런 포지션 된 분들이 재벌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반격을 하려면은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이제 모여서 분명히 살 길을 모색을 하고 또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금 대부분 작은 정부보다는 약간 큰 정부를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반발할 준비들을 막 할 것 같은데 마침 삼성마저도 지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야구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강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언론 지형도 예전 같지 않고, 개혁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국정 지지율, 마찬가지고,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소위 말하는 전 정권의 적폐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세게 치고 나가면서 계속 지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유도할 수 있는 힘도 세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성품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크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봤자 그냥 찌질하게 버티면서 자기 존재감 정도 확인한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숫자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국정 지지율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어쨌건 어깃장을 놓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입법이에요, 입법.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은 어쨌건 숫자가 되잖아요. 입법 과제 속에서 이제 그들의 어그로는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게 뭐냐면 검찰, 국정원, 방송, 그러니까 언론 이 세 가지 개혁을 얘기했어요. 근데 세 개 다 입법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나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은 공수처 설치하는 거 입법 필요하거든요. 국정원 기능 해외 정보 안보원으로 개편하는 거 이것도 법안 개편이 필요합니다. 문제되고 있는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이것도 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돼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론이 난리를 쳐도 국회의원들이 투표 안 하면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갈 것이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론이 높아도 국회에서 어그로 끈 거 많잖아요. 입법이 필요 없는 영역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 없는데 국회 내에서 이제 입법 쪽에서는 쉽지 않겠다.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방송들은 뭐 수사에 몰린 MBC 같은 경우, 또 뭐 KBS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는 딱히 걸려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도 이미 바꿨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막 반격을 이제 하려고 나설 텐데 의외로 조중동이 눈치를 볼 여지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만큼 대대적인 반격은 아닐 수 있다.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법에 있는 영역의 것들도 뭐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공수처를 만들지 않더라도 영장 청구권 하나만 떼줘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식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을 법안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동안 독주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뭐 입법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약간 그나마 그래도 찾아보면 그 정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사실은 그 정도 뉘앙스고요.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추세 정도를 보면 하고 싶은 대로 거의 가실 거예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그럼 걔네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하겠는데요.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깜깜함을 느끼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치, 막, 야. 근데 봐봐. 왜냐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선거잖아요. 네. 총선은 한참 뒤에 있다 쳐도 바로 이제 코앞에 이제 선거가 닥쳐 있는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개혁 입법들에서 어그로를 놓는다. 그러면은 당장 내년 선거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 여론 지지율이 이제 바로 선거에 영향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빨리빨리 해야 돼. 네, 이럴 때 빨리빨리 해야 돼. 착착 치고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특히 저는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그 자유한국당의 당권 싸움인데 친박 대 홍준표잖아요, 지금. 네. 홍준표가 친박을 이겼을 때 이제 그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노선은 과연 어떤 어그로를 끌 것이냐. 저는 굉장히 그 기존 자유한국당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참신한 어그로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국민의당은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국민의당은 진짜 안쓰러워요. 네. 난리 났어. 거기 지금 뭐 내분 지경인데 동교동계의 원로들은 민주당이랑 합당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친문이 없더라. 친문 패권이 없더라. 친문 패권이 다시 보니까 없더라. 진짜 말이 되냐고. 최고의 개그였어 진짜. 진짜 와. 옛날에 있다며. 다시 보니까 없대. 이야. 이제 보니 다 해결된 것 같더라. 진짜 나 그거 얼마나 기가 차던지 보면서 와. 이게 정치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계속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우리 언주 언니 어떻게? 언주 언니 어떻게? 성공의 신자. 울었는데 막. 그러니까. 진짜 눈물 나. 어떻게 언주 언니? 이현주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은 어차피 원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별로 없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인데 둘 다 내부 사정이 참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한 정도의 어그로지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어그로를 올해 안에 끌 수 있을 것 같은 힘은 없어 보여요. 국민의당은 더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당의 차원에서의 어떤 반대들 말고요.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당장 자기의 재산과 가계에 영향을 받는 분들, 또 고소득층이라든지 뭐 재벌이나 이런 대기업들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음모론자로서. 왜냐면은 거대한 모든 물결은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고 또 대자연의 그게 당연한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정권 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어. 그래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내다보고는 있지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반공의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반공의 정서가 없는 다 유학 갔다 온 부잣집 도련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돌아올까에 대해서 전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도 다 분명히 10년 뒤, 20년 뒤는 대부분 인기 투표가 더 심해질 것 같고 더 말 잘하고 더 잘난 사람들을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보수와 진보보다는 얼마나 더 복지국가로서 사람들을 더 이렇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느냐, 얼마나 더 그걸 멋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뽑을 것 같은데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훨씬 더 겉모습이 멀쩡한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 하지만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의 어떤 정서나 그것들은 좀 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민주적인 분위기와 복지국가를 같이 구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첫 번째로 먹히는 공격을 어떤 거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국을 한번 좀 본 다음에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돗자리를 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막 가열차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게 조금 뉴스의 상당 부분에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들의 스탠스는 한동안은요. 본인들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타를 때려서 그 상대방에 대해 데미지를 입히는 형태의 공격은 할 만한 체력이 없어요. 네. 나 좀 잠깐만 있어봐. 나 좀 때리지 마. 이런 형태의 소극적인 방어 정도? 밖에는 못할 것 같아. 네. 요때 빨리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네스 하프.
아이리시 라거. 기네스 하브. 아이리시 페일 라거. 근데 아이리시 내가 페일 라거. 우리가 방송하면서 봤는데 여기 오센틱 필스너라고 왜 써 있는 거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허물어서 한 방에. 아니야. 페일 라거야. 요거 잘못 써 있는 겁니다. 네. 필스너 라거라고 써있네. 야, 지워, 이거. 저기, 기네스! 빨리 지워. 야, 진짜 우리의 그 전문성 없는 이 밑바닥이 드러났어. 괜찮아. 이거 페일 라거야. 저희는 영화 방송이니까요. 네. 아무튼, 나쁘지 않은 라거다. 네,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먹히는 반격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사실. 네, 저희와 함께 재밌게 노시는 것으로. 네. 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괜찮은 술, 영화 가지고 찾아오고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